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 저희 병원 직원인데요. 저희 그 수술방 그 간호사인데 아주 일 잘하고 성격도 좋고 제가 예뻐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이 사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지지난주에 수술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왜냐면 수술 직후 사진이 없어서 수술하는 김에 수술 직후에 한번 사진 찍어보자 해서 이제 찍은 건데, 이 친구 보면은 이렇게 눈에 앞쪽 가운데 지방이, 앞쪽과 가운데 지방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고, 이 친구는 역시 어리니까 바깥쪽은 매끈하죠. 그래서 이 눈밑지방 미세제 배치 수술로 이 지방을 일부는 제거하고 일부는 고르게 펴서 수술을 하고 수술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멍이랑 붓기 거의 없죠. 실제로 이 친구 다음 날부터 계속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수술하면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날 수술하면 월요일 날 출근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눈도 커 보이는데 쌍수도 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쌍꺼풀을 하진 않았고 이제 눈밑만 했는데요. 제가 요거 눈밑 수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눈이라는 거는 이 뼈로 된 안와라는 오비털 캐비티라는 이 안와라는 공간 안에 안구가, 눈이 있고요. 그 주변을 지방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눈 위의 지방과 아래의 지방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볼륨을 좀 줄여주게 되면 눈 위의 지방의 볼륨도 약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불룩한 게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도 이제 앞쪽이랑 가운데 지방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재배치를 해준 거고요. 자, 김현희님,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하면 애교살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수술하면서 애교살을 만들어준다는 성형외과도 있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애교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근육이 있죠. 이 구조를 보면 제가 여기 표시하는 속눈썹 바로 아래에 근육이 일부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애교입니다. 우리가 애교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아니라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라내면 애교가 평평해지는 거기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애교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와 이 근육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그 피부를 잘라낼 때 근육이 포함돼서 이제 잘린다면 애교가 좀 줄어드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눈밑 하안검 할 때도 이 근육은 안 건드리려고 결막 쪽으로 재배치를 하고 겉에서 피부만 따로 끊어내거든요. 그래서 결막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재배치를 하고 이게 피부만 따로 끊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이제 애교를 제가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피부가 좀 늘어져 있으면 애교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를 조금 잘라서 이제 늘어진 피부가 약간 타이트하게 됐다 그러면은 애교가 약간 플랫하게 평평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애교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또 애교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기 때문에 가만히 표정을 짓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은 조금 더 평평하고, 웃으면 이 근육이 뭉쳐서 수축을 해서 뭉치기 때문에 애교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애교가 없는 분들은 애교살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 근육을 접어서 만들기도 하고 뭘 넣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고촌 날다람쥐님, 수술비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술비는 상담 오시면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이. 왜냐면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안검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하면은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줄리안님, 유지 인대를 제거하면 나중에 안면 움직일 때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네, 괜찮습니다. 여기 인대는 이 눈 밑에 있는 이 인대는 제거는 아니고 이제 인대를 열어주는 건데요. 움직이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페이스리프트나 안면 거상 같은 거 할 때도 그 유지 인대를 좀 박리를 하거든요. 박리하지 않으면 이게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에이징 수술을 할 때는 유지 인대를 박리를 하고 다시 제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원위치 시켜주는 것이죠. 파키라님, 켈로이드 체질도 수술 가능한가요? 병의원 선택 잘하려면 뭘 알아봐야 하나요? 대전 지역 잘하는 거 추천해주세요. 대전 지역에 사시는구나. 그 켈로이드 체질도 수술 가능하십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배치야 당연히 뭐 피부에 절개가 없으니까 켈로이드랑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하안검이라든지 또 눈 위, 뭐 쌍꺼풀, 눈썹 아래 절개 이런 거 하실 때 켈로이드 체질이라서 겁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켈로이드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에 잘 생기냐면 피부가 두껍고 피부에 장력이 그러니까 장력이 가해진다는 거는 많이 당겨지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이나 이런 데는 잘 안 생기고요. 켈로이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귓볼이라든지 주로 팔다리 많이 움직이고 이런 관절을 그리고 이제 이런 바디에 이제 생기죠. 그래서 눈꺼풀은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이고요. 켈로이드가 잘 생기지 않고 켈로이드라기보다는 절개를 하면은 거기에 약간의 처음에 흉살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흉살이 없어지는데 그 흉살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경과 보면서 흉살이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흉살을 이렇게 눌러주는 주사를 주사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병의원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쉽지 않죠. 사실 인터넷 상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실은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만 보고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에서 수술했는데 잘 됐다든지 소개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냥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이분이 이제 뭐 전문의인가, 성형외과 전문의인가, 경력이 좀 오래되셨나, 수술을 많이 하시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략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눈물 고랑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뼈와 이 피부 근처까지 있는 이 유지 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여기는 타이트한데 이 위가 불룩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박리를 해서 지방을 아래로 내려서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 유지 인대가 있는 이 부위, 눈물고랑이 있는 부위에 그 연조직, 소프트 티슈라고 하면 피부와 근육, 뭐 피하 지방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연조직들이 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얇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의 두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다가 뭘 넣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가 피부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아무리 잘 넣어도 간혹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나 만져지는 경우가 사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필러 같은 경우는 녹일 수 있지만 넣는 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서 눈물고랑이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 인대를 박리해서 지방을 아래로 재배치하는 전통적인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눈물고랑 심하신 분들은 제일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하안검 수술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지나치게 제거를 했을 때입니다. 이 성형수술이라는 건 결국엔 정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눈밑이 좀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좀 덜 제거하면 약간 블룩함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하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하안검 수술하고 나서 눈밑이 약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늘어진 양이 100이면 이거 100 다 잘라내지 않는다. 일부 조금 남기고 절제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좋은 시술은 이제 이 앞광대 지방 이식인데, 앞광대가 꺼져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앞광대에 지방을 좀 이식해서 중안면부에 볼륨을 좀 주면, 우리가 애플치기라고 하죠. 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기 이 중안면부에 볼륨이 많고 중안면부에 어떤 하이라이트가 위로 올라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볼륨이 줄어들면서 볼륨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안면부에다가 지방을 이식해서 볼륨을 좀 증가시켜주고 하이라이트를 위로 올리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됩니다.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피부가 그래도 어둡다면 요거는 피부 토닝을 하기도 하고요. 리쥬란 같은 거를 해도 좋아지나요? 리쥬란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지방으로 앞광대 이식까지 할 수 있어요. 눈밑에서, 네, 눈밑에서 그 제거한 지방을 가지고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중안면부 여기 앞광대 지방 이식을 하기에는 사실 제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면 눈밑이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앞광대 지방 이식은 따로 채취를 해서 보통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눈밑 성형에 대한 4가지 오해와 진실입니다. 효과는 지방 재배치보다 절개가 더 좋다.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피부에 처짐이 있다면 절개 하안검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좋고요. 피부에 처짐이 없다면 효과는 동일하겠죠. 어차피 재수술 해야 한다, 해도 다시 돌아온다? 아닙니다. 재배치를 잘 해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돌아온다기보다는 이거는 노화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노화는 진행되니까 더 튀어나오게 되면 뭐 한 10년쯤 후에는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안티에이징 수술의 주기는 한 10년 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배치하면 눈밑주름이 늘어난다. 재배치를 하면 이 볼륨이 좀 줄어드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또 어떤 책에서는 약간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던데, 이게 부피가 줄어들면 껍데기가 남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눈밑주름이 조금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배치를 하기 전에 이미 피부에 처짐이 보인다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겠죠. 이왕 할 거면 1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다,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좋다? 저는 할 거라면 젊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피부에 탄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고무줄도 너무 늘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고무줄을 늘렸다가 놓으면 딱 돌아오지만, 어느 한계 범위를 넘어서면 늘렸다가 놔도 원래처럼 돌아오지 않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많이 불룩하게 있으면 이게 피부가 이미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눈밑이 좀, 나이는 어리지만 눈밑이 튀어나와 있다면 그냥 빨리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눈밑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말씀드릴 내용도 많고 질문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눈밑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2주 후에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